그래서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법정 세우자 나왔을까? 자, 법원장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브리핑 같은 것은 없고, 아마 브리핑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간략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전국 법원장들이 지금 도시락이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지금 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의장이 돼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긴급회의죠. 정례회의는 매달 12월 달에 있는데 긴급회의가 3년여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때 과거에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열렸었고, 일단 회의를 쭉 2시부터 하다가 한 4시간 하고 6시에 도시락이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이 들어가서 도시락을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 전까지 회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사법개악이죠.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악 5가지를 있습니다. 뭐 대법관 정원 같은 거, 이거를 놓고 그동안 각 법원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법원장들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서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와서 뭐 서울 지법에서는 이런 게 나와서 뭐 춘천지법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서 뭐 이런 공유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은 그러면은 그 공유를 하는 데 대해서 대응책이 뭐냐,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이제 과정에 들어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여기에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공교롭게도 또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 법의 날이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그러니까 오늘 법원장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법원장들이 법의 날 기념식에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장 회의 모두 발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의 독립, 그리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이것을 크게 보면은 이재명 재판도 저는 이 안에 포함시켰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재명이 바로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회계망측한 논리를 들이댔죠. 자, 거기에 제가 대응 사고 1번이라고 봅니다. 자, 그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의 독립, 그리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넣은 것이다. 지금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전부 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이재명의 기자회견 발언, 무슨 뭐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했던, 지금 대법원은 그것이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헌법에 따로 특별재판부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것이 위헌이고, 이거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위헌이고, 또 하나는 특별재판부 재판관을 국회에서 3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해서 9명이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그런데 입법부에서 왜 들어오냐? 사법부가 하는 일에. 그럼 여기서 상권분립 위반이니까 이것은 위헌. 이렇게 대법원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걸 이재명이 어제 정면으로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명분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맞받았다. 그런 것이 지금 언론들의 보도 그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왜 위헌이냐 이런 언급에 조희대가 확고한 재판 독립을 해야 된다 반박을 했다. 치받은 것이죠. 조희대가 치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법원장 회의에서 과연 이재명 지금 재판 속행 문제까지 다 나왔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뭐 브리핑이 되거나 뭐 공지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자, 왜 이렇게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느냐. 이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이 법원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재판 속행을 해야 되니까, 속행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사법부 안에 막 피어나니까 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바로 제가 썸네일에서 말한 대형 사고 첫 번째가 어제 이재명이 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그겁니다. 사법부 발 지금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발언이죠. 바로 이 발언. 내란 특별재판부 뭐가 위헌이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그게 뭐가 위헌이냐. 대법원의 이 입장에 정면으로 자기가 행정부 수반이 반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격을 한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일반 판사들이 지금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소위 뭐 그래도 변호사인데 저 변호사 맞아?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법을 알기나 하는 건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그게 왜 위헌인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사법부 구조를 누가 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 비해 서열상 뒤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은 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분립이 돼 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상권 분립이 다 이제 보장이 되고, 뭐, 국제, 미국, 뭐, 선진국제 다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 그런데, 이재명은 그 상권 분립은 뭔 상권 분립이야? 입법부가 더 센 거지. 그러니까 국회가 더 센 거지. 이 법원은,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가 다 통제를 해야 돼. 왜? 이재명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주의고, 국민 주권주의니까는 국민이 이 최고 권력자고, 그런데 국민이 전부 다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는 국민이 선출한, 직접 선출한 그 기관이 최대의 권력이다. 전실적으로. 그리고 이 간접 선출한 권력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임명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임명한 권력이다. 뭐 법원장이나 이런 것, 이제 그 판사 이런 것도 임명장, 뭐 대통령, 대법관 뭐 이렇게 나가죠. 임명한 권력이라서 제일 밑에 있는 거야. 입법부,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에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왜 못해? 국회에서 이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 논리입니다. 당당하죠.
상권 분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말하는 국민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 전체입니까? 아니죠. 본인은 대선에서 50%도 못 받았습니다. 다수표를 받았고 40% 이상이 본인에게 반대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었죠. 그럼 그 국민들은, 그리고 50% 가까운 득표를 해서 당선돼서 집권을 했다고 해도 그게 5년 동안 국민이 다 위임한 겁니까? 그럼 탄핵을 왜 합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5년 동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국민이 하는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들으니까 그 전에 그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지금 국회의원 됐죠, 서대문에서. 김동아가 그때 초반에 이재명에 대한 막 재판이 시작될 때, 이재명이 변호사였죠. 그때 이 사법부 판결에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상권 분립 저해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형 사고 쳤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그 핵심 의제가 돼서 아마 갑론을박을 지금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장 중에서도 또 좌파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는,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상권 분립, 이런 식으로 인식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드려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오늘 그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그런 논리를 펴서 이게 왜 위헌이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거 지금 주소 담느라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게 뭐 위헌이냐 이러니까는 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이규현 홍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 사람들은 오늘 전부 다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막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소 담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이 사법부에서 발칵 뒤집혀버렸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법의 날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 법원장 회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장 회의에서 이것은 아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6시간째 지금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6시간째 8시를 이제 넘어서면서까지 아마 오늘 뭐 자정까지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그 법원장 회의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재명 5개 재판 중단된 것을 다시 속행을 시키자는 그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이 상황에서 사법부 존립이 위태로운데, 사법부 존립이 위태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법원이 알아서 누워버린 것이죠. 알아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고 법원이 지금 적폐 위기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이라이트가 어제 이재명이 했던 그 엉터리 논리죠. 상권 분립을 없애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법원장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앞으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절체절명의 위기죠. 사법부 불신이 엄청납니다. 자, 그것을 회복해서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인물이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일부에서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출마를 봉쇄를 시켜야 된다.
파기 자판 이야기가 나왔죠. 대법원에서 그냥 형량을 결정을 해서 출마 자격을 박탈을 했어야 되는데 파기 자판을 그때 주진우 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서종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파기 자판을 해야지 이재명 시대가 오지 않는다. 이재명 시대가 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파기 자판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대선 뒤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법원이 사법부가 지금 상황을 만든 데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사법부가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분 없이 헌법 84조에 대한 어떤 해석도 없이 중단시켜버린 그 재판을 속행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법원장 회의에서 그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내려놓으면 전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렇게 서종욱의 법대로 코너가 있으니까는 서종욱 변호사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초대형 사고 2개 쳤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초대형 사고입니다. 이게 무슨 그 위헌이야.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망언이 초대형 사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시대가 경악을 했다.